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완연한 가을입니다. 자연의 시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흐르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아직 지난 1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나름대로 적응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이경훈 센터장을 모시고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진 자원봉사 풍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경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청객인 코로나19라는 아주 미중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시민과 공무원,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덕분에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껏 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배려의 정신이라면 곧 건강한 사회가 도래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이웃과 모든 분들에게 그 수고스러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올해 1월 1일자로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 부임을 하셨는데 어려운 시국에 부임을 하셔서 좀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근황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올 1월에 이제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자원봉사의 전통적인 방식, 내 이웃과 또 활동하는 수요처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했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게 됐지만은 원체 이제 자원봉사라는 것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공익적 체계거든요.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그런 공익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계속 뭐 비대면 방식, 뭐 자원봉사의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확실히 대면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찾는 분도 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원봉사를 위한 손길도 좀 많이 줄었나요? 도리어 뭐 손길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그 확실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하지만 후원의 손길은 더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그 배려하는 정신들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다는 걸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이지만 직접적인 후원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목으로 해서 후원하는 물품들이 되게 많아지고 또 시민들 스스로가 심리방역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소외된 계층들에게 예를 들자면 뭐 식물을 키우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힘내세요 하는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전혀 다른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힘들 때 나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손길을 내미는 일이 오히려 많아졌다고 하니까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걸 위해서 뭐 코로나19를 같이 극복하자라는 캠페인 활동도 또 한편에서는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민간 협동 기구인 군포 시민행동이라는 기구를 저희가 발족했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군포의 모든 그 시스템 체계가 협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무원, 시의회, 시민단체, 사회단체, 관변단체 다양한 이 비영리 기구들이 모여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군포 시민행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게 됐고 그 군포 시민행동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또 다양한 홍보 또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즘엔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한때 마스크가 상당히 부족했던 때가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도 만들고 또 요즘에 마스크 잃어버리지 말자고 끈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직접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마음으로 이 활동에 참여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를 처음에 제작하겠다라는 기획 의도를 가졌을 때만 해도 마스크가 좀 많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그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집에 재봉틀이 있으니 재료를 좀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생각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상상마을이라는 저희 그 지역 내에 있는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철저한 방역 체계 아래서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한 열흘간 250여 분이 참여해가지고 한 7,000장 정도의 그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사회 취약층에 전달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이 마스크를 자꾸 이렇게 쓰다가 벗다 하니까 이제 손길이 많이 가고 또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해서 같은 방식으로 고리를 그 3번에 걸쳐서 한 10,000여 개에 가까운 고리를 만들어서 특히 어린이집, 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좀 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좀 어땠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워하죠. 고마워하면서도 도리어 뭐 이런 거죠. 마스크를 드리면 나보다 더 힘든 분들한테 주지 왜 저희한테까지 주십니까? 하는 이런 그런 말씀에 저희가 힘도 얻었고 또 가슴도 뭉클했고 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마스크 고리를 하고 다니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그런 보람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마스크 만들기, 뭐 분실 방지 끈 같은 것들 혹시 자기가 혼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대면 방식의 뭐 봉사 활동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비대면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활동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거기다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저희 모든 센터에서 활동하는 봉사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 예측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서 정확한 유용한 정보들은 제가 유튜브 군자봉이라는 군포 자원봉사 TV라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자원봉사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 단계까지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런 단계를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요새 화상회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ICT에 좀 하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런 것들에서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모이시고 그 속에서 또 논의를 하고 또 거기서 결정을 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시민 홍보단들도 모집을 하고 또 그분들의 미담이나 코로나 극복에 대한 뭐 성공담이라든가 뭐 이런 내 이웃에게 알리고 싶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성인들 말고 사실 청소년들도 요즘 센터 네네. 통해서 자원봉사 시간 많이 습득하고 있는데 네. 이 청소년들을 위한 비대면 활동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청소년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 활동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그 시 차원에서도 군포시 정책감사실에서도 그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청소년 토론회, 협치를 위한 청소년 토론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과 선한 댓글 달기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지금 요새 그 취약계층에서 특히 노년층들은 바깥으로 못 나오시니까 네. 심리적으로 되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려식물 키우기, 이 반려식물을 저희가 뭐 표고버섯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시면서 직접 따서 드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댓글 달기, 선한 댓글 달기, 홍보하기, 또 사진 찍어서 인증하기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계층을 넘어서 이렇게 나눔의 어떤 실천들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더 이렇게 그 마음의 씀씀이가 깊어지고 또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미뤄졌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면 어떤 것들 좀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자원봉사 센터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은 먼저 이제 그 다양한 활동을 못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어떤 그 민간 협력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사업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그 사업대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아니면 중단되거나 뭐 이런 상태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장점은 상당한 역량을 좀 키우는 시기였다 이렇게 저희가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또 자원봉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익활동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그분들과의 어떤 역량의 깊이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양쪽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실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이 비대면 방식이라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혹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 처음 시도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원래 이제 군포시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시려는 분은 1365 포털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자기 지역의 그 자원봉사센터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결이 되면 그 센터 내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적성과 시간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거는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으로 하지 않으셔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또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초적인 소양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분들과의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또 단체를 이렇게 동아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고 또 활동도 넓습니다.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1365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시고 저희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든 뭐 다양한 저희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데 들어오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뭐 자격 요건이 있거나 뭐 나이 제한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겠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원봉사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또 그 활동의 범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또 대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또 소소하게나마 참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자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자원봉사라는 곳에 발을 좀 디디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렇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제가 겸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이제 민원 업무였는데 이 민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간절하게 뭔가를 원하는 사람과 이걸 해결하는 과정이 꼭 이렇게 일치적으로 또 만사 형통식으로 흘러가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또 다양한 이해 충돌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방법들은 뭐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깊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는 이 자원봉사 활동이 참 공익적 가치로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에 그때 관심을 갖게 됐고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 자원봉사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좋은 가치지만 선한 행동으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나눔과 배려를 하는 거는 전통적인 이제 자원봉사의 가치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지역의 문제, 나의 문제, 개인의 문제, 너 나의 문제를 서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새로운 자원봉사의 형태로 지금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는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하는 거를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이 자원봉사가 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가 있다, 뭐 꼭 필요한 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좀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야가 좀 있으신가요? 자원봉사는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서 자원봉사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들이 그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걸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동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회적 자본을 만든다는 것은 몇 가지 구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이 모여야 돼요. 결사체들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동창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모임들, 취미 모임부터 종교 활동 이런 모임들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데서 신뢰라는 것들이 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신뢰와 또 우리 사회의 규범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 필요함을 못 느끼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담론을 통하고 그 형성된 담론들이 이 정책적으로 그 실현될 때까지 가는 절차가 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올해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올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빨리 우리가 원하는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편안한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까지 생각해 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과 이 자원봉사센터 식구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에 작은 나눔과 배려로 주위에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나눔을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가진 것 많지 않은 소박한 삶이라도 나누는 소통이 작은 행복이고 즐거움이겠죠. 함께 있는 시간 곁에는 서로가 유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모두 힘드신 이 시기 잘 극복하고 이겨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병원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보다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독감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인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항상 철저히 지키셔야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